네, 안녕하세요. 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김광호입니다. 오늘 전남문화예술교육 정책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께 감사드리고요.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 이양에 따른 우리 문화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전남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의 방향을 잡고자 오늘 정책 포럼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책 포럼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의 김광옥 박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허윤정 팀장님께서는 코로나 격상에 따라서 영상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유영석 문화예술교육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예술창고의 박시훈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북 팔복예술공장의 김주희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이신 전영주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양창작공간 살구스 스튜디오의 이승미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통합예술교육연구소 아트랩소디 전지윤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청년외고의 김인정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발제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문화예술 교육의 지역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 중에 우리 전남만의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내년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가 끝난 다음에는 또 우리 전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활동가 선생님과 함께 줌을 열어서 온라인으로 열린 공청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광주 전남연구원의 김광옥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광욱 박사님께서는 저희 전남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에도 참 연구에 참여해 주셨고 또 지금 지방 분권에 따른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전남문화재단과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욱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주 전남연구원의 김광욱입니다. 이제 제가 제목을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세션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 어쨌든 그 세션 주제에 맞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큰 틀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지역 그러니까 전남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짜임새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단체 분들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계획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이 계획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 내에서도 동일하게 22년에 끝을 맺고요. 23년부터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들이나 지금 유튜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 틀을 아시고 다음번 차기 계획에는 어떠한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2023년부터의 계획은 제가 수립 안 하길 바라겠지만 어쨌든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국가 문화예술교육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신선했는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좀 많이 또 낡았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의 비전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까지의 문화예술 교육이 양적 성장을 위주로 해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관점에서 수혜자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비전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문화예술 교육의 제도약하고 이제 부제로 나온 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 그래서 이 질적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으로서는 지역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아니면 문체부에서 지역에 돈만 떨궈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단체를 살리고 그 거점을 마련을 해서 수혜자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하겠다. 이런 목표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는 이건 전남도민,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교육, 그들이 삶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별로 가면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지만 뭐 늙었을 때, 젊었을 때, 아이였을 때 이런 것들도 또 있고요. 그런 것에 좀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 교육 기반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을 지금 조금 지역 기반이 너무 부실하니까 이걸 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엔 자세한 내용은 요걸 이제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기반 고도화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틀에 맞춰서 다양한 그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전남에서는 2016년에 7월에 아마 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교육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목포시가 1917년에 했습니다. 이 시기 자체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빠른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청 관련 조례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 전남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하고 한계를 좀 정했는데 요것은 제가 그림 하나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인데요. 지금 그 전에 양적 성장을 도모했던 것에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간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간다.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 수혜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수요 중심으로 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좀 나서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단일 장르 중심. 그러니까 음악만 하면 음악만, 미술만 하면 미술만 그렇게 됐는데 삶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복합, 장르 융복합 중심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해서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가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 이제 전남 문화예술 교육의 비전이 모두의 삶을 담는 전남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섬 지역도 많고 농산어촌도 많은데 그쪽까지 지역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서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생활 기반형 문화예술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핵심이 아마 아실 겁니다. 문화 지소가 몇몇 시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가 두루두루 빠짐없는 문화예술 교육. 이거 이제 보편적인 관점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세대 문제 해결형, 그다음에 공간 특정형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든든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해서 광역센터의 역할 전환 및 기초센터 확산. 여기 이제 핵심이 문화예술 교육 팀이 있는데요. 전남 문화재단 안에 이거를 독립적으로 한다. 이 계획을 넣었는데 요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교육 정보 플랫폼 구축도 있는데 요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적 자원 역량 강화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아마 토론하면서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옆에 사회자분께서 하도 이게 눈치를 주셔서 급히 끝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발표해 주신 김광욱 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전에 중장기 계획 때 모두의 삶을 담는 문화예술이랑 교육에 우리 전남의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 수요자들의 그런 니드를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또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빠짐없이 이행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런 것들을 지역과 협력해서 하고 또 지역의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전남문화재단에서는 문화지소라든지 예술 동호회 사업을 시군 예산을 매칭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전남 유아교육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애 주기별에 맞춰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남 도교육청과 또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도교육청과 함께 협력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회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장 허윤정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에 따른 포럼 시리즈 지역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포럼은 광주와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힘을 합쳐서 마련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오늘 포럼에 포문을 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의 논의는 사실상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관장하고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이 사실 주인인 자리라서 저는 지난 1차 포럼 때 나왔던 여러 내용 중에서 특히 문화예술 교육 지역화의 현황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만 다시 짚어드리고 물러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들으셔서 혹은 접하셨을 텐데요. 현 정권 들어서면서 지방분권 정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18년도에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일 텐데요. 그 계획안을 보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국고보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는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 이양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0년도에 약 3.5조 원 규모가 지방 이양되었고, 두 번째로는 올해 2021년 나머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국고보조 사업들 중에 일부를 지방 이양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라고 하면 이러한 2단계 재정공무권 추진 방향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7월 28일 발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 이양이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도 중앙에서 하다라는 식의 정책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요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문체부의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이나 문화비전 2030, 새 예술정책 등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모아보면 몇 가지 지점으로 집중될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탈중앙화가 필수적이고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광역 단위에서 문화예술 교육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센터 역할을 강화시키고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가능하게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방대한 과정인데요. 이 과정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준비의 과정입니다. 소소하게는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던 몇 개의 사업 예산을 통합해서 지역이 예산을 조금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소한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준비를 추진하는 과정은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부터 일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지방이양되는 논의가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의 약 70%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유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 지방이양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보다 정책의 흐름이나 결정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던 그런 준비의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며 어디에 힘을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많은 보고서나 여러 논의의 과정에서 제기된 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 하면 문화예술 교육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것과 관련된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것, 그리고 협치와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하는 주체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연구조사 분석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 각각의 분야를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세세한 실행 과제들로 연결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행 과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특정 주체가 액션을 해야 되는 과제들인데요. 하지만 그 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센터들과 운영하는 지역협력위원회 같은 체계를 통해서 지난 상반기에 10여 차례를 통해 상호 간의 공통의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런 것처럼 향후에는 지역 안에서도 기초와 현장과 함께 논의를 지속하는 과정, 혹은 중앙이나 지역이나 현장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통의 과제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나 공통으로 힘을 합쳐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인식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이제 필수적인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도 바로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토론이 굉장히 유익하고 내실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허윤정 팀장님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 영상은 지난 그 호남 제주권역 포럼 때도 한번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이렇게 비슷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역 중심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국비 도비에서 전면 도비로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비와 예산 매칭을 해서 예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유육 공간이나 이런 것들의 안정적인 제공, 그래서 문화지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가치 향상을 위해서 오늘같이 그 열린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전남의 활동가와 예술
교육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신안, 순천, 구례 이렇게 3개 지역을 돌면서 열린 공청회를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도 개선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시군 단위의 문화예술 교육 조례를 신안군이 최초로 또 이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군마다 이렇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매칭 그리고 또 주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문화예술 교육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전남 문화예술 교육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우리 멀리 제주에서 우리 전남이 이제 섬이 많습니다. 네, 예술의 섬으로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네트워크 포럼이 있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유영석 팀장님께서 문화예술 교육의 지도력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교육팀 팀장 유영석입니다. 저는 이번 섹션 주제명을 그대로 저 발표명으로 가져왔는데 국가정책 변화에 대한 지역의 대응, 저희 제주에서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조금 아까 그 하윤정 팀장님 발표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역화에 대한 이해를 하기로는 지역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게 지역화라고 봤을 땐 센터와 또는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활동가가 이전에 지원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목적을 지향한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요소인 가치 확산, 제도 개선, 거버넌스, 역량 강화, 조사 연구 이런 부분들이 실행 과제를 도출할 때에 이 삶과 연결된 또는 삶을 바꾸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이 비전과 목적이 명확히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런 실행 과제들을 이 핵심 요소들을 도출할 수 없을 거고요. 이 비전 목적이 이제 2023년 이후에 또다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은 이 지역화에 대한 첫 번째 과제라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남과 마찬가지로 저희 제주도 2018년도에 문체부에 따라서 제주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제주센터는 삶과 제주문화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목표를 세우고 문체부랑 아주 유사하지만 지역화, 일상화, 고도화 이 세 가지의 전략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상화는 유아문화예술교육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특으로 이어지는 그 연령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고도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트리치 자율연구 모임이라고 해서 주제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주제에 대한 그 자율연구 모임이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아카이빙 이쪽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역화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제주에서 지역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여태까지 해왔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적 자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창의예술교육랩이라는 진흥원 문체부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제주 센터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세 개의 실행랩이 있었습니다. 생태랩, 인문랩 그리고 과학기술랩 이 세 개 랩에서 각각 4명씩의 청년 연구원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2년 동안 같이 그 지역의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을 만드는 것들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 분야를 좀 확장하고자 예술가분들이나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이나 연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 내 공간 거점을 발굴하는 저희 디딤돌 사업을 예전부터 쭉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 디딤돌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제주 지역 안에 작은 도서관들을 연계하여서 그 도서관 근처에 있는 저희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나 단체랑 연결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코디네이터나 컨설팅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이 닿지 않는 그 읍면 지역에 저희가 프로그램 보급하기 위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이 분야를 차츰차츰 현재 넓혀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4군데 정도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한 10군데 정도, 9군데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저희가 창의예술교육랩 사업을 일단 종료를 하고 올해는 이 콘텐츠를 연계해서 도내 기관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기획을 모색을 했었고요. 그래서 생태리 프로그램은 도내 돌문화공원이라는 되게 크고 그 자연이 잘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 이쪽이랑 연계를 해서 천연도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었고요. 그리고 인문랩 특목아이 논문아이 프로그램은 조수초등학교라는 그 초등학교 공간에서 저희가 공간을 조성을 했고 운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람 감각 그리고 데이터라는 과학기술 랩은 제주로운 코딩이라는 그 코딩 관련한 그 기관이 있고 이 기관에서의 그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좀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 이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와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분야가 좀 너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용 공간 트멍을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공간 부족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간을 운영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관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했었으나 이제 이 공간이 저희가 공간 운영 자체의 실질적인 성과 운영의 한계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올해 했던 부분과 향후에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태까지 2020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센터에서 민간으로 가는 문제였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저희와 함께 협력해서 그 목적지향적인 협력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 지역의 상황들을 좀 진단하고 향후 계획 수립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했었고 내년도에 중장기 계획 2023년부터 들어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좀 문화예술 교육 효과 공공의 역할을 드러내기 위한 지표 개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조금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원 수혜 관계를 넘어서 협력 관계의 바탕 위에 있어야지 이 제주에만의 문화예술 교육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활동 주체와 사업 간의 연계가 강화돼서 그걸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향후에 저희가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유영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이 지금 작년 올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비대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 대응하고 또 우수한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창제자 시스템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문화예술 교육 전용공간 트먼과 또 제주대학교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하라는 공간이 굉장히 특색 있게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예술 교육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이렇게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교류하면서 전남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이제 공간 중심인데요. 지역 거점 공간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또 그러한 그 공간들을 우리 전남에 어떻게 특화해 나갈 건가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이 장소가 광양예술창고인데요. 우리 박시훈 단장님 모셔서 이 광양예술창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광양시 문화도시 사업을 맡고 있는 박시훈이고요. 광양예술창고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광양예술창고는 이제 올해 개관이 돼서 거의 지금은 현장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관심이나 혹은 지역에서 특히 광양예술창고가 해야 하는 역할들을 앞으로 봤을 때 아마도 지금 광양에는 사라실 예술촌이 있긴 합니다만 중간 조직으로서 기관의 역할이 광양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지역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지방 이양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 중앙, 지역, 현장 이 관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앙과 지역이라고 하는 이 간극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중앙과 광역센터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보다도 지역 안에서 광역 단위의 센터와 또 기초 단위의 어떤 중간 조직의 그 거리는 엄청 멀어요. 없거나 멀죠. 그런데 기초 단위에서의 현장과 연결하는 이 스펙트럼은 너무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료 제가 한 자료에도 있긴 하지만 현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예전에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 곳들이 주로 단체들이 섭외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뭐 도시재생 이런 뭐 사업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 혹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혁신학교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에서 이 문화예술 교육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리라거나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역할, 위상 이런 것들이 아무도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중앙, 지역, 현장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후의 정책들은 매우 세분화돼서 다뤄져야 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항상 저는 생각을 하면 왜 예술 교육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앞에다 문화를 붙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코와 아르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술과 예술 교육 이 두 개의 균형이 정책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현재도 과연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앞에 문화를 붙였을까?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예술이 갖는 매력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는 예술 교육 이런 것들이라거나 혹은 과정을 긴 호흡으로서 가져가는 이러한 특성들 그리고 관계를 중시하고 개인 변화에서부터 어떤 사회적인 변화의 역할까지 매우 문화예술 교육이 담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그 단체의 어떤 활동 혹은 예술 강사의 활동 혹은 이런 공간에서의 프로그램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서 그 틀을 과감하게 우리가 깨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예술, 과정, 관계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현장과 만나는 중간 조직에 대한 고민. 지금 중간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역할이라거나 실제로 작년부터 기초 단위 문화예술 거점 사업이 지금 선정이 돼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중간 조직들은 항상 시달린단 말이에요. 광역센터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이러한 중간 조직의 안정화는 어떻게 꾀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매력적인 예술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고 공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 교육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도시에서 우리가 이 기초 단위에서 얼마만큼 매력적인 공간을 확보하며 예술 교육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과정의 문제인데 앞서서 우리 제주 사례도 그렇고 또 전남에서도 추구하는 바가 반드시 이건 시민이 참여하고 예술가가 참여하고 서로 뭐랄까요
어떤 회의나 논의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체들의 참여도 여전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저희가 이 문화예술 교육의 관계의 확장이라고 봤을 때 뭐 시간의 확장이라든가 공간의 확장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정책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하는 행위자 혹은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 안에서의 어떤 거버넌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시선 이런 것들을 넓히고서 세분화하지 않으면 아마도 지금 이 사회 변화라든가 어떤 어떤 이 대상자, 주체들의 욕구에 편승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박수은 단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단장님 말씀은 이제 저희 정책을 수립하는 도나 재단에서 많은 분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참여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담고 실행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시간과 공간, 사람의 관계의 확장을 위한 것들에 대해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업이나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수 사례라고 하죠. 전북 팔복공장의 예술공장의 김주희 팀장님께서 문화예술 교육 거점 공간은 필요한가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주문화재단 예술놀이 팀장 김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남은요, 사실 오래전부터 문화예술 교육 전문성을 잘 확보해 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하시는 자리에 저희 전주의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팔복예술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라는 기초단위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지방이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팔복예술공장은 전국 최초의 꿈꾸는 예술터입니다. 꿈꾸는 예술터는 유휴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 교육 전용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12월 현재 전주를 포함해서 전국에 총 11개소의 꿈꾸는 예술터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팔복예술공장은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조성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방문을 해주시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유아 예술놀이 전용 공간이 있고 그림책 도서관, 유튜브 스튜디오, 그리고 블랙박스, 야외 예술놀이터 이런 공간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광역의 문화재단에서 하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예술교육 사업들은 주로 예산의 분배나 관리의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고 기초단위에서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좀 더 협력의 틈을 좁히고 또 기획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공간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업인데요. 소개드리려고 하는 사업들은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교육을 위한 이제 예술가 양성 과정이 있고요. 국제교류 사업이라던가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 사업들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는 이유도 사실 저희 전주도
기초 단위에서 최초로 예술 교육을 주제로 하는 국제 포럼을 추진한 바 있고 올해로 3회째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요. 또 그 기초 단위에서는 또 7번째로 조금 빠른 편인데요.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들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좀 더 특별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바로 저희 팔북예술공장의 예술교육 대표 콘텐츠입니다. 팔북예술공장은 원래는 1990년도까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공장이었어요. 저희가 근데 예술공장으로 좀 다시 재생을 시키면서 이 공간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록과 기억들을 그대로 아카이브실에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어떤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교육이 다양한 방식과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그 실험의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팔북예술공장도 이제 여타의 문화센터와 다를 바 없는 공간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주력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결국은 이 공간에 대한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저희가 아카이빙을 하고 있느냐면 사실 자생력이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팔북예술공장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렉스라고 불렸고요. 지금 전주문화재단의 사무국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전주에서는 야후 예술놀이터로 부르고, 전국적으로는 또 꿈꾸는 예술터 혹은 기초거점 사업, 폐산업 시설, 재생사업, 이런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업명들이 저희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사실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낸 제도나 시스템보다는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토요문화학교나 지역특성화, 저희 꿈꾸는 예술터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예술교육이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하는 데에는 이제 이견이 없으실 텐데요. 이런 전적으로 보조 사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희 같은 시설들을 그 평가를 할 때 공간의 가동률을 주로 많이 보는데, 이런 공간이 아닌 장소로 생각을 한다면 지역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좀 확보되는 자생력이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공간이 아니고 지역으로 좀 확장한 그런 차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을 고민을 해야만 저희가 이 문화예술 교육 전용 시설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사례에 대해서는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 전남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지역으로 이양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광역 단위에서 또 기초 단위로, 기초 단위에서 또 생활권으로, 생활권에서 결국은 예술인 개인과 사람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작은 단위로 좁혀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희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시훈 단장님도 말씀하셨고, 지역과의 소통, 또 지역 거점 공간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그런 니드를 반영한 걸 굉장히 중요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꿈꾸는 예술터가 11개소 중에 전남에서는 고흥이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기반이 되었던 게 문화지소가 그걸 선정되는, 유치하는 데 좋은 기반이 되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전남이 우리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또 도전하고 싶은 게 창의예술 랩입니다. 지역민들의 특성을 좀 반영한 예술 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빛예술창고, 광양예술창고 모두 미곡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지역 안에서 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단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민간 거점 중심의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충북문화재단 전영주 팀장님께서 제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전영주입니다. 저희 충북문화재단은
청주에 있습니다. 오늘 광양에 저도 전남에서 처음 이렇게 광양에 왔는데 이렇게 광양 예술창고도 있고 도립미술관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어서 내심 부러우면서도 부러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팔봉예술공장이 먼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간단하게 더 이렇게 앞에서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민간 거점 중심의 지원 체계, 그러니까 광역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원의 체계에 관해서 이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토대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에서 얘기하는 거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닌 유무형의 관점의 개념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기존의 2021년도 저희 이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안에서는 중앙 공급식이라든지 양적 접근, 그리고 뭐 문화예술교육 실행에 대한 생태 조성, 그리고 광역재단 행정 업무 추진력 중심, 지역 중심의 사업들이 어떤 문화예술교육을 인큐베이팅하고 역량 강화가 되는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1년도에 저희 충북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에도 그 부분이 녹여져 있습니다. 헬로아트랩 사업이라는 연구 실험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단체들이 이런 꿈다락 지특, 유아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사업의 프로그램 중심형과 그리고 수요자 대상의 중심 사업들을 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1단계, 2단계 그리고 총 3단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민간 협력형의 문화예술 교육 운영 주체와 주체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2019년도부터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장 4년까지 들어가는 부분들로 해서 민간 거점에 어떤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2021년도의 기준이고 2022년도에는 앞으로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지방 이항에 따른 추진으로 지자체의 주도적인 문화예술 교육이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팔복에서도 얘기하셨겠지만 어떤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고 수평적이면서도 협업적인,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수평적인 협업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지원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민간에서 운영 주체들을 성장시키고 직접으로 역량을 시켜서 이런 지역화에서 운영 주체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 차원에서 광역재단에서도 어떤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사업 지원 체계 안에서 구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해서 충북에서는 2024년도부터, 그러니까 민간 거점이 발생되는 2024년도부터 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운영에 대한 생태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향후 2, 3년 안에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2024년도 이후에 충북의 어떤 민간 거점 중심의 지원 체계의 구축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전담 자문위원 제도를 두고 이렇게 4년 이상 졸업한 민간 문화예술 교육 거점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신규를 계속해서 양성하고 기존에 4년 이상을 받았던 기존 민간 거점 사업들이 이 4가지 사업들, 그러니까 향유 중심이나 기관 시설 중심의 사업들에서 그렇게 컨설팅,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심의 등의 이런 민간 안에서의 협력 구조가 될 수 있는 주체로 민간 거점이 양성되고, 이렇게 신규와 민간 거점 사업들은 저희가 그간 한 8, 9년 동안 운영되었던 헬로 아트랩 사업을 좀 변형시켜서 아트랩 사업으로 실험 사업으로 해서 인큐베이팅, 보수, 역량, 연구,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사업들을 이원화시켜서 이런 신규 거점, 민간 거점들의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만들어 가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거점 중심의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플랫폼이 되게 되면은 위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생태 구축 및 자연스럽게 협력 체계가 활용이 될 수 있고, 이 아트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거점들이 상시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전문화되고 지원 체계가 좀 재설계될 수 있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적 사업을 하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민간 거점들에 관해서 재단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거점에 대한 관리와 보수 교육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지만 끝으로 이렇게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민간 거점 중심의 협력 구조를 봤을 때 앞에서 팔북이나 이 예술창고도 기초 거점이나 꿈꾸는 예술터처럼
저희가 요즘 광역이 생각하는 지역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광역과 기초재단과의 협력이지만 저희는 광역과 기초재단과의 협력 안에 이런 민간 거점인 민간도 함께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민간 거점을 활용 중심인 현장 중심 그리고 수평적 협력적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충북에서는 향후 한 2, 3년 안에는 이런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남과 다른 타 지역의 여러 가지 센터들과 함께 좀 공공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만들어지는 그리고 좀 자율적인 민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영주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전영주 팀장님의 그 충북의 그 앞으로 정책의 방향에서 가장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 전남처럼 우리 전남이 5개시 17개 군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화에 맞는 것이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고민이 항상 보조 지원 사업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간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수평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정책적 예산적 설계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게 가슴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이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들 해주고 계셔서 오늘 이 자리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열심히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대한창작공간 살구시스트 이승민 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미입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이제 중앙과 지역 그리고 중앙, 광역, 기초, 현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장의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중앙과 광역의 그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한 것처럼 또 광역과 기초의 온도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우리 전남 문화재단의 그 교육팀의 그 간극이 있는 것처럼 또 그 전남도와 저희가 그 속해 있는 기초단체와의 간극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간극의 그 이 온도차는 시간으로 따지면 한 20년 차이는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논하기 시작했던 때가 불과 그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2005년 무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진흥원이 그 무렵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각 지역 단체에서 이제 그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교육팀이 아주 그 신속하게는 안 세워졌죠. 예술 정책 전반을 떠나서 이제 그 이 재단이 안정화되면서 그 교육팀이 발족을 했고, 그리고 학교 밖 예술 교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던 시기는 2011년입니다. 학교가 주 5일 등교를 하면서부터 토요일에 그 주말에 아이들을 어떻게 돌봄을 할 것이냐부터 시작된 것이 2011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 기초 안에서는 사실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었고, 그 무방비 상태인 속에서 그 현장의 단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처음 그 고라니와 아이들의 호박학교 이 전신인 이 기초 단체를 살구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교육을 할 때는 저희 기초 단체에서는 아무 단체도 없었고 오로지 저희만 이제 그 문화예술 교육,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이제 고라니와 아이들의 호박학교라는 명칭을 갖게 되기까지 약 3년의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2015년, 6년, 7년, 8년, 9년까지 5년 동안 저희는 이제 이 고라니와 아이들의 호박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 안에서 그 기초단체 안에서 저희가 이제 지역의 이 각종 어른들 그리고 문화예술을 한다는 예술가들 그리고 활동가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활동가들과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농어촌 프로그램으로 고라니가 자연 생태를 반영한다면 그 안에서 크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과 고라니가 공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이 진행을 한 결과 저희 프로그램이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도 가지게 되고 저희 스스로도 아주 단단한 예술 강사 풀을 갖게 되고 예술과 또 이제 그 자연 생태 그리고 이제 목공, 농사 뭐 이런 요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게 돼서 굉장히 그 활성화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갖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됐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코로나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 프로그램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부딪힌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모일 수 없었고 또 원하는 만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뒤를 이어서 이제 강사풀이 무너졌습니다. 예술 강사들은 그 생계형 예술 강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술 강사들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사실 이제 그 풀은 아주 금방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연구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연구 모임도 갖게 되고 그 연구 모임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주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일기수에는 뭐 농사, 텃밭 이런 기존 프로그램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텃밭이라든지 마을 벽화도 그리고 또 목공 건축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지만 2020년 이전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이 어떤 패배감, 자괴감 이런 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사님들을 모셔오기도 어려웠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원하는 만큼 원하는 아이들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학교 밖에서 이렇게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매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년 동안 30회 프로그램을 무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2020년에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 거는 강사들끼리 모여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저희는 이렇게 자료집도 만들기도 했지만 그 고민의 결과를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 예술 강사들에 대한 기대는 사실 저버리는 게 버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예술 강사는 예술가이기도 하고 지역의 어른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사실 그분들이 그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그 기반을 둔다 해도 지역 단체들이 무너지고 또 지역 강사풀이 무너지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그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융복합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정말 그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보자. 이거는 이제 지나갔다. 그건 꿈이다. 우리 단체에 정말 적합하고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2015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지역의 단체가 저희밖에 없었는데 7년 동안 지내오면서 지역의 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가 10개 이상이 늘었습니다. 거의 이제 12개 정도가 이제 저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사성이 높아졌어요. 여기서 저기를 모방하고 또 저기서 또 딴 데를 모방하고 또 딴 데서 또 딴 데를 모방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그 카피율이 높아져서 더 이상 이제 그 프로그램의 독창성이라든가 그 어떤 그 창의성이 그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그 정말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프로그램을 올해 이제 2021년에 프로그램으로 이 안착을 시키는데 그 이제 이 어떤 노력을 다했는데 그 안에는 사실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강사들끼리의 어떤 그 연구 모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비대면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인력인데요. 우리 예술 교육하시는 담당한 선생님들의 안정된 것들을 보장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재단에서 아마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가 직접 자화자찬이지만 건의를 드렸습니다. 30% 선지급에 대해서 근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그 비대면 상황에 그 이후로 비대면 상황에 대한 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실제 또 불만들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술이라는 게 체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다 해결이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 우리 꾸러미 사업이라고 또 이렇게 김수재 선생님 개발을 해서 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었고 또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미 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충분히 담아서 내년도 사업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전남이 저출산, 고령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올해 가장 또 역점을 두고 했던 게 유아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예술가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융복합 예술 매체를 가지고 이렇게 유아 교사 대상, 교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진흥원이랑 협약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신 우리 아트 랩소디의 전진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통합예술교육연구소 아트랩소디 대표 전지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여기 첫 번째 장표에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통합예술교육연구소 아트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예술 내에 다양한 전공을 하는 그 석박사 선생님들이 모여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올해 3월 달에 강진군에 자리를 잡고 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는 관계성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관계성은 아주 단순하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이런 관계를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머무는 공간, 그리고 내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시대,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의 담론, 이런 것들과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행을 했었던 사업의 제목이 숲에서 만나는 현대미술이었습니다. 그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생태, 바깥놀이 활동을 조금 연계를 시켜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연구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좀 저희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현대미술이라고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이고 거대한 담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전공을 하지 않은 유아교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 유아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교육의 수혜를 받게 되는 유아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좀 느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드디어 담론이나 이런 추상적인 부분들을 내 삶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유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걸 특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술 속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3가지 목표점을 제시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지만 저희가 가장 먼저 선생님들께 제시드렸던 목표가 잘 해야 된다라는 단서 대신에 뭐든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해보자라는 부분이었고, 무언가를 알고 학습하고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이제 스스로 탐구하는 어떤 영역을 제시해보자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 오감의 자극도 중요하지만 발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물어보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방향성 역시도 보면 예술 철학과 생태 철학의 연결성을 도모를 하면서도 이제 지역의 어떤 문화적, 생태적 특성 등을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는데, 전남에 내려와 보니 제가 많이 느꼈던 건 지역 특성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그 어떤 곳보다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담론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지역적인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의 어떤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거대 철학이라든지 담론이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보자라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특히 유아 교사들이 내가 매개자로서만 이런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나의 삶 안에서 어떤 예술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조금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13개 지역의 40개 기관 선생님들을 만나 뵐 수가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저희는 툴킷이라는 걸 제공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툴킷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화면에 띄어지고 있는 사진들은 실제로 완도라든지 광양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이제 다양한 그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과 교육을 진행했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의 교육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예술 강사뿐만이 아니고 유아 교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힐링이나 일회성 그냥 즐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까지도 갈 수 있고 내 삶에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들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게 또 유아 교사들이구나라는 가능성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관계성의 가치를 좀 현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이렇게 제공되어 왔었던 예술 경험의 경험치들이 이제는 더 이상 향유나 힐링의 목적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고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전지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해봅니다. 네,
저희 전남이 이전에 상당히 내세웠던 캐치플레이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었습니다 한때. 예. 지금은 내 삶이 행복해지는 전남 시대인데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처럼 우리 고향을 떠나서 이제 전문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다가 그러한 시각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고향에 돌아와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역 특성화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지역 특성일지 몰라도 외부자의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또 지협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가슴 깊이 느낍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에 또 대상층이 유아인데요. 유아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주신 전지현 선생님과 아트 랩소디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현장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하고 또 하나의 이 청년의 열정으로 이렇게 지역의 융복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계시는 우리 청년애고의 김인정 선생님 현장에서 바라본 문화예술 교육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애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철저하게 저희 단체 입장에서 좀 현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청년애고 팀은요. 저희가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저희 팀에 청년이 한 명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기대 서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를 조금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저희는 담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이전에 발표하신 분들이 철저하게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역 거점, 지역 맞춤형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는 지역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장르는 융복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부터 지특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애전환했고 올해는 저희 지금 부처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올해 끝났고요. 이제 최종 결과집의 표지인데요. 저희는 마을에 있는 개인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출판 결과집으로 제작을 하는 그런 교육 사업입니다. 저희 보시면 저희 교육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하는 것도 너무 반가워하실 정도로 이런 접근성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혹시 담양의 청천마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사문학관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문학관에서도 한 10km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와 굉장히 접근성은 가깝지만 사실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었고요. 저희가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어떤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나라고 알아봤더니 고고장구와 노래교실, 요가교실 이렇게 세 프로그램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를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의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마을을 선택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곳에 갔을 때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계속 물어보실 정도로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희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라고 설득을 드려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교육 목표는 일상 속에서의 삶의 즐거움을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농사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귀농하신 분, 귀촌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삶 속에서 조그만 고단함을 좀 행복으로 좀 찾아보자, 행복으로 좀 풀어보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 이분들의 대부분들이
아직 믿기시진 않으시겠지만 네, 글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글을 쓰시는 거를 굉장히 창피해하시고 그래서 이런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글을 알지 못해도 이런 프로그램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교육으로 통해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나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우리 마을을 기록하는 것, 그다음에 시대를 기록하는 것, 이게 남아서 우리 문화유산으로 남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저기 지금 훌태라고 해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훌태라고 해서 저희 예전에 농사를 지으면 벼를 이렇게 훑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 기계로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했던 작업들을 순수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여기 참여자분 중에 한 분이 여름에 그 하우스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마지막 수업에서 이장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 출판집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이거에 굉장히 고맙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는 뭐 모내기, 그다음에 썰의 시침이라고 해가지고 농사 지을 때 썼던 기구들을 심는 뭐 그런 모든 문화적인 유산들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템들을 발굴할 때 늘 고민을 하는 건데요. 앞서 저희 살구시 스튜디오에서도 단체별로 지금 아이템들이 굉장히 겹쳐지고 있다.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는 팀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은 악기를 보고 악보를 보고 그대로 연습을 해서 뭐 발표를 한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교육 방법보다는 조금 더 창조적이고 본인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조금 더 체감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미나 그리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본인들이 알아서 표현할 수도 있고, 저기 원앙이 저희 그 청천마을에서 원앙이 자주 출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앙 그림도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마을 지도를 그리면서도 서로 굉장한 토론 속에서 마을 지도가 완성되는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들끼리의 경쟁이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또 내년에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선정되기 위한 사업 신청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늘상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사업 신청서에 작성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희는 사실 매우 고민이 높습니다. 아까도 저희 생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저희 생계를 위해서 남이 주는 교육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찾아보자라고 해는 이제 저희는 그런 뜻에서 단체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여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헬로우 뭐 이런 사업도 하시고 새로 신규 단체들을 발굴하기 위한 뭐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단체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결국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을 실행을 하고, 선정되기 위해서 화려한 기획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프로그램이 저는 발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인터뷰를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역이 다르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설득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피나는 신청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쟁이 아닌 상생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혀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운영 단체와 전남문화재단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저희 그 청천마을에 있는 그 이장님 마을과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지역 맞춤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행정은 지역 맞춤형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적인 부분도 지역 맞춤형으로 사실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을마다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른 것처럼 행정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전화 드리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의 고민, 그다음에 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의 아쉬움도 있지만 그걸 충분히 단체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협력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 장에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제가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가라고 네, 그게 제일 포인트였는데 그걸 안 주셨어요. 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뭔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는데 좀 더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이나 이런 작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외고의 김인정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 지역이 아마 청촌가라고 노래 있죠. 합창단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르신 청촌이야 그리고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우리 전남 문화예술 교육의 선정생 단체의 현장을 가보면 제가 올해 조금 더 많이 갔던 것 같은데요. 감동 교육이다, 감동 현장이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데 가시면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고 그 안에서 생애사를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 이제 전문 예술 학원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예술 놀이터 역할 하고 있는데, 아까 이게 안 돼요. 그게 바로 예산 몫일 거예요. 이게 다들 어렵고 이러니까 실제로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 여름이면은 이제 시원한 수박 한 통, 또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줄 수 없는 상황, 예산목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고요. 또 때로는 이제 그 악기라든지 이런 것도 렌트를 해야 되고 이럴 상황이잖아요. 근데 렌트한 것은 어디까지 남의 악기잖아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 직접 구입을 해서 자산으로, 또 어르신들 난로 같은 경우에도 뭐 따뜻한 거, 뭐 에어컨 이런 것들도 비용에 들어가면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이 될 건데,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예산목에 맞춰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안 돼요. 뭐 이렇게 돼서 상당히 그 난처한 상황에 이렇게 만들 죄송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흥원이라든지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행정과 그리고 상생 협력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시는 평가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체들의 경쟁이 아니고 단체들의 협력에 연대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말씀 들어주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그 발표해 주신 발제자 선생님들의 내용을 다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열린 포럼까지. 그래서 우리 그 세션별로 대표하고 계시는 그 오늘 발표에 대한 소감을 김광옥 박사님, 그리고 박시훈 단장님, 그리고 공간에서는 그리고 활동 예술단체에서는 우리 이승미 관장님께서 마지막 제언을 한 말씀 듣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김광옥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쭉. 네. 시간 제한 없이 하시면. 알겠습니다. 다시 김광옥입니다. 이제 연말이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맨 처음에 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역시나 와 보면 도움은 된다. 이게 내년도에 문화예술 종합계획이 완료가 되고, 그럼 23년부터의 계획을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데 아마도 내년도에 세우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제 자신도 좀 반성을 하고 지난 4년간의 사업 평가나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장에서 이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처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생활 안정 혹은 이제 생존권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차기 계획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의 차별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적극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서는 그 부분이 또 이렇게 개방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이제 드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많은 얘기를 청취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 계획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 작업을 좀 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시원 단장님 말씀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릴 때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와 우리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 있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만들어질 때에 저는 문화도시 준비를 하다가 이런 이제 종합계획 같은 것들을 찾아봤는데 그리고 이제 재단에 또 질의하기도 하고 이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어보면 사실은 되게 제한적인 인원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훨씬 더 많은 현장과 그다음에 이런 중간 조직들과 함께 좀 5년을 계획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미 관장님. 네, 저는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한 지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초창기에 할 때는 정말 그 예술 교육을 필요로 하다는 아까 우리 옆에 계신 대표님처럼 자기 확신과 자기 열정에 쌓여서 이제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융복합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 본질에 천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들도 많았지만 사실 그동안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예술 교육에 좀 더 천착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같이 전시도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크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유사성 같은 것도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실마리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온라인 비대면 교육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역시나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좀 더 쉽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그게 이제 예술 교육의 지금 현재 어려운 시국에서의 실마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정책 포럼에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마음에 담아두고 또 숙고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이 돼서 뭔가 변화가 있는 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5분 후에 열린 공청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